여러분이 이렇게 건물 혹은 공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위치가 정면에서 응시를 하기 때문에 소실점은 저 안쪽에 보이는 벽을 향하여 직각 방향으로 모여들게 되므로 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점 투시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2점 투시도는 반면에 여러분의 위치가 건물의 모서리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건물이나 공간의 내부를 응시하게 되므로 소실점이 오른쪽과 왼쪽 두 개가 발생하게 되고요. 따라서 양쪽 벽이 혹은 내부 벽이 소실점을 향하여 모여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점 투시도에서는 지금 보는 이 위치에서 사람이 마주 보는 건물 혹은 공간을 응시를 하게 되면 소점은요 정면에 맺히게 되겠죠. 자, 그럼 그걸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스탠딩 포인트였습니다. 정면을 바라보았을 때 이 바라보이는 건물은 투시도 상에서는 소점에서부터 이렇게 시야각이 생길 것이고요. 시야각이 생깁니다. 바라보는 요 공간이 투시도 상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되겠지요.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 이 픽처 플레인의 높이고요. 소점은 이 스탠딩 포인트에서 수직으로 내려온 그리고 눈높이에 해당하는 곳에 교차점에 생기게 됩니다. 이때 내부 공간은요, 소점을 향해서, 소점을 향해서, 소점을 향해서, 소점을 향해서 그리게 되고 내부 공간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저쪽 벽으로 붙어서 있으니까 내부 공간의 비례는 외부 공간의 비례하고 거의 동일하므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천정면, 벽면, 벽면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반면에 2점 투시도 같은 경우는 스탠딩 포인트가 동일하고요. 건물을 모서리에서 응시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정면에서 응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벽면이 오른쪽 벽과 왼쪽 벽,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이 보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야각이 형성이 될 것이고요. 시야각이 쭉 건물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코너 오브 비전이라는 말도 했었죠.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실제로 픽처 플레인에 맺혀지는 우리가 그려야 할 투시도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공간의 높이는 좌측에 있는 1점 투시도의 높이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 H하고 동일하게 H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때 모서리 벽은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죠? 높이가 동일하니까. 그리고 좌측과 우측이 보이는 정도는 여기 이 픽처 플레인에 맺혀진 이렇게 소점을 향하여 당겨진 건물의 폭만큼 보이게 될 거예요. 공간의 폭만큼. 공간의 폭만큼. 그리고 이때 소점은요, 어떻게 맺히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소점은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의
픽처 플레인에 맺혀지는 좌우 각이 있죠. 그러면 이 각이 만약에 예를 들어 45도, 45도라고 치면 여기 SP에서 45도 각이 거의 동일하게 스탠딩 포인트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란하게 지금 소점이 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도 각이 나란히 갔고 나란히 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투시도를 그려야 하는 곳으로 수직선을 당겨서 내려보면요. 자, 호리존탈 라인 생겼죠. HL 소실점 왼쪽, 소실점 오른쪽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건물의 높이는 동일해요. 공간의 높이는 동일하고 좌우측면에 소실점을 향하여 이렇게 당기고요. 소실점을 향하여 당기고 소실점을 향하여 당기고 소실점을 향하여 당겨보면 자, 여기 요 픽처 플레인에 모여든 좌우벽은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공간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왼쪽 소실점을 향하여 여기서부터 오른쪽 소실점을 향하여 결국 내부 공간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닥이 이렇게 보이고요. 천장이 이렇게 보이고요. 좌측 벽, 우측 벽, 내부 벽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말은 여기 내부 벽, 내부 벽, 내부 벽, 내부 벽이 되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정 투시도에서 스탠딩 포인트 위치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눈높이의 설정입니다. 자,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이곳이 그라운드 라인이라고 치고요. 건물을 쳐다보게 되었을 때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뷰라면 이 건물을 내려다 볼 수도 있고 올려다 볼 수도 있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보는 면은요, 만약에 올려다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천정이 더 많이 보이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내려다 보게 되면 바닥이 더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투시도상에서 그려지는 뷰는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공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호리존탈 라인 상에 걸려 있다고 치고요. 이러한 형태의 공간이 내부까지 들여다 보이는 모서리를 바라보는 공간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때 이 내부 공간 혹은 외부 공간의 모서리 벽면이 기준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 모서리 벽은 위로 바라보았을 때나 아래로 내려다 보았을 때나 높이는 동일한 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면을 바라보았을 때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바라보았을 때는요, 이 높이에서 뷰 포인트 베니싱 포인트 왼쪽, 베니싱 포인트 오른쪽, 즉 소실점이라고 했지요. 소실점으로 모서리 벽에서 선을 당겨 보면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형성되고요.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라보이는 투시도의 뷰는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건물의 외부를 바라보았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내부를 바라보게 되면 소실점으로 당기고 소실점으로 당기고 다시 소실점으로 당기고 만나는 점이 생겼죠. 소실점으로 당기고 하면 내부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정상적인 눈높이에서 바라본 건물의 내부 모습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위로 올려다 보았을 때를 한번 그려보면요. 똑같은 모서리 벽의 높이에서 소실점을 향하여 당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바라보이는 벽면의 폭은 동일하니까 동일한 위치에서 수직선을 연장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위를 올려다 보게 되면요, 천정이나 바닥이 더 많이 보이게 되는, 자, 이 경우는 천정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소실점을 향하여 당기고 소실점을 향하여 당기면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랬을 때 조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위로 바라보았을 때 천정면은요, 이 면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위치에서 위로 바라보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자, 그럼 아래로 내려다본 거 한번 해볼까요? 아래로 내려다본 거는 모서리 벽의 높이는 동일하고요. 자, 벽에 보이는 정도도 동일한데 다만 이 경우는 바닥이 더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실점을 향하여 당기고 소실점을 향하여 당기면 거의 동일한 위치 상에 브랜드 내부가 생기고, 이랬을 때는 바닥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내려다 보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이점 투시도 상에서의 공간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좌측벽, 우측벽, 좌측벽, 우측벽, 좌측벽, 우측벽이 되겠죠. 상향으로 응시, 정면을 응시, 하향으로 응시를 했을 경우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더 표준적인 위치에서 표준 거리에서 본 투시도와 아주 근접한 근거리에서 본 투시도의 뷰와 뷰 1이라고 치겠습니다. 뷰 2라고 치겠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원거리에서 본 뷰 3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먼저 표준거리에서 보면 건물이 좌측벽과 우측벽에 보이는 정도가 시야각 60도 안에서 잘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보인다고 설정을 하고요. 그때 이 좌측벽의 각도가 A고요. 우측벽의 각도가 B일 경우에 여기 서 있는 위치에서
이 A 각도하고 평행하게 선을 긋고요. B 각도하고 평행하게 선을 긋게 되면 여기 화면이 맺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실제로는 건물의 좌측벽, 우측벽이 내 시야 안에 보이는 범위에 해당하고요. 여기 이 A라고 하는 이 벽면에 평행하게, 즉 평행합니다. 이쪽 벽선하고 이쪽 소점을 찾는 선하고 평행하게 선을 그려보면 여기가 좌측의 VP가 생기는 부분이고 여기가 우측의 VP가 생기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 스탠딩 포인트가 이렇고요. 그럼 투시도를 그릴 때는 여기 수평선을 설정하지요. 그럼 수평선을 설정했습니다. 그라운드 라인 설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는 벽의 높이는 근거리에서나 원거리에서나 동일해야 되잖아요. 이때 좌측이 여기 있는 이 좌측의 그 근거리에서 보는 뷰에서는 실제로 여기 스탠딩 포인트에서 이 건물을 바라보았을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곳만 보이게 되고요. 여기 원거리에서 바라보았을 경우 스탠딩 포인트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쭉 선들을 당겨 보면 이 화면선 설정한 화면선 상에는 요만큼이 보이는 걸로 나와요. 건물에 보이는 범위죠. 자, 그러면 이때 근거리에서 보이는 건물부터 그려보면요. 근거리에서 보이는 건물은 실제로 건물의 각도는 분명히 90도입니다. 그런데 이 벽과 나란하게 평행하게 요 스탠딩 포인트에서 선을 그려보면 너무나 근접해 있기 때문에 VP, 왼쪽 VP가 아주 가까이 잡히고요. 여기 이 벽선과 나란하게 스탠딩 포인트에서 선을 그려보면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 오른쪽 VP가 생겨요. 자, 그러면 벽의 높이는 똑같이 잡았는데 자, 수평선상에, 즉 내 눈높이 상에 VP 좌측 우측을 표현을 해보면 이 지점이죠. 그죠? 그러면 이 벽이 좌측 벽을 향해서 모여들고 우측 벽을 향하여 모여들고요. 실제로 보이는 건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곳에서 수직선을 내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근거리에서 보는 투시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보이죠? 이 모서리 벽면이. 그죠? 각도가, 이 모서리 벽면의 각도가 실제로는 90도보다 훨씬 적어졌어요. 즉, 예각으로 아주 뾰족한 면을 형성을 했죠. 왜곡되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왜곡된 투시도가 생겨났습니다. 정상적인 범위에서는요. 자, 여기 이 벽하고 나란하게 좌측 그리고 우측 소점이 그려졌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소점을 수평선 상에 찾고 수평선 상에 찾아보면요. 여기 벽면의 높이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점을 향하여 좌측 벽과 우측 벽이 모여들게 될 것이고 실제로 내 눈에 보이는 좌측과 우측 벽의 폭만큼 선을 내려보면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투시도 상에는 건물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건물 같아 보이죠? 그래서 원거리에서 보는 건물과 한번 또 비교를 해보면요. 이때는 이 벽에 나란하게 선을 긋고 이 벽에 나란하게 선을 그어보면 이 스탠딩 포인트에서 이 경우는요. 소점이 엄청나게 멀리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이 벽에 나란하게 그릴 경우 거의 소점이 이 정도에 잡혔고요. 이쪽 벽은 이 화면 바깥으로 나갔어요. 이렇게 나갔죠? 저 멀리. 그러면 하나의 소점 이 VP3는 거의 여기 건물에 살짝 겹쳐져 가지고 VP3가 잡힐 것이고 여기 VP3는 이 화면 바깥에 저 바깥에 잡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동일한 건물의 모서리 벽에서 VP3를 향하여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거의 수평에 가깝게 완만하게 감소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보이는 범위, 이 스탠딩 포인트에서 보이는 이 건물의 범위에서 수직선을 내려가지고 투시도를 완성을 해보면요. 건물이 형태가 깊이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좌우측 벽면이 평평하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90도보다 아주 많이 큰 둔각을 형성하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깊이감이 소멸되는 듯한 그런 왜곡된 투시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점 투시도의 투시도 사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그렸던 투시도의 그 위치와 눈높이 그리고 근접 정도에 따른 차이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역으로 찾아보죠. 여기 보이는 이 투시도는요, 내부 투시도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소점을 찾으려면요, 이렇게 벽선을 모아보면 돼요. 벽선을 모으고 이쪽 벽선을 모아보는 거죠. 이 벽은 너무나 완만하게 지금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눈높이는 이 정도에 있고요. 여기가 소실점, 오른쪽 소실점이면 왼쪽 소실점은 저 멀리 있어요. 저 멀리 이 선들이 만나는 곳 상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쪽 벽 보이는 이쪽 벽은 오른쪽 벽은 굉장히 완만하게 벽이 감소하고요. 좌측 벽은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좌측 벽에 스탠딩 포인트가 가까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외부 투시도입니다. 외부 투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바라볼 때 이렇게 선들이 모여드는 곳을 찾아보면 여기서는 거의 눈높이가 바닥의 이 그라운드 라인에 아주 가까이 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건물에서는 적어도 상당한 거리 떨어져서 지금 이 투시도를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실점이 거의 수평선 상에 아마도
눈높이 선은 이 정도에 있고 여기 보이는 이 그라운드 라인과 이 수평선은 별로 차이가 없는 정도이고요. 여기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스탠딩 포인트가 이곳이라고 치면요. 한쪽 벽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한쪽 벽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전형적인 2점 투시도이지요. 2점 투시도로 표현을 할 때 가구류 같은 것이 1점 투시도로 볼 때보다는 훨씬 더 깊이감이 살아나게 표현될 수 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라보는 이 의자가 바닥면에서 바라보면요. 이런 식의 상자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2점 투시도를 배우고 난 학생의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저희 학교의 카페 내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학생은 벽면의 한쪽 모서리에 서서 맞은편에 있는 벽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소점을 역으로 찾아보면요. 벽이 이렇게 모여들고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쪽 뒷벽선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벽면선도 이렇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뒷벽선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눈높이에 해당하는 호리존탈 라인이 생겼고요. 바라보는 사람은 대략 이 정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 있는 가구류 같은 것은 뒷벽에 보면 뒷벽 자체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거 보이죠? 이 모서리벽에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난번 1.2시도에서 배웠던 벽면을 분할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이러한 가구류나 혹은 그림과 같은 것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지금 이 벽이 앞에 있는 기둥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지만 대략 이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각형이라고 치고요. 대각선을 그려서 그림의 위치, 여기 벽면에 걸려있는 그림의 위치를 찾아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 벽 전체의 이등분선이고요. 다시 여기 이 벽을 분할을 하게 되면 요 선이 생겼죠. 그러면 다시 절반으로 나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벽에서부터 이 벽까지를 분할을 하게 되면 요 지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벽 전체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등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눈으로 여러분이 감으로 보아서 지금 이 벽면의 높이라든지 혹은 그림의 위치가 높이 선상에서 예를 들어서 높이 선상에서 하나, 둘, 3등분한 여기에 그림 이 벽면에 그려진 그림의 하부선이 있다고 치고요. 초점을 향해서 당겨 보면 그림의 위치 여기 있는 이 그림의 하부선이 나타날 것이고 그림의 크기가 이렇게 점차 감소하고 있는 표현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